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계속 고민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어. 데이니와 나는 미련에도 불구하고 낮이 아니라 밤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남편에 대한 사랑. 나는 데니의 행동과 그가 내 안에서 불러일으킨 감정에 반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 당신을 사로잡은 것을 당신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기꾼은 조용한 가족 생활을 덧없는 신사와 바꾸나요? 사기꾼의 고백. 이 이야기는 퀸튼 타란티노 영화의 대본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제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고 우리 5살 딸에게 훌륭한 아버지였지만 그는 제가 함께 즐겁게 놀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배은망덕하게 들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이 제가 결혼식 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나는 우리 관계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약혼하거나 결혼하기 전에도 그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시작될 때 친밀한 의미에서 나를 완전히 성취했습니다. 나는 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를 사로잡은 원초적인 욕망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그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딸 나한테는 이런 완전하고 친밀한 만족은 필요 없어. 나는 우리 삶의 다른 측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남편이 나에게 느끼게 한 것, 남편이 나에게 느끼게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나는 실패했다. 내 깊은 곳에 강렬하고 특이한 그리움. 나는 더 많은 것을 갈망했고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내 연인 데니는 내가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나에게 밝혔습니다. 내가 줄곧 불필요하게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그는 나에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과 내가 원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딱 맞는 사람과 육체적인 친밀감이 없었을 뿐이고 서로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과의 첫 만남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날 동료들은 번화한 술집에서 성공적인 사업 거래를 기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가 지고 기분 좋은 저녁 노을이 도시 전체에 퍼지고 우리는 한적한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공기는 웃음과 유리잔에 부딪히는 소리로 공명했습니다. 태연하게 바에 기대어 있는 그의 존재감. 시선을 사로잡는 그는 나를 그에게로 끌어들이는 매혹적인 자기 확신을 발산했다. 그는 내 시선을 알아채고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매혹적인 매력은 나를 사로잡았다. 매 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사람이 내 상상을 초월하는 내 욕망과 방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우리 삶의 진로를 영원히 바꿀 뜨거운 불꽃을 점화시킬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끌림은 너무 자연스럽고 현실적이어서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욕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마치 내 주변의 세상이 그 사람과 그의 매혹적인 아우라만 남긴 채 사라진 것 같았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매력과 SM의 미소가 결합되어 내가 그의 뜨거운 자신감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감춰진 흥분과 경이로움의 영역을 암시하는 것은 나방이 불꽃으로 가는 것처럼 나를 그에게로 끌어당겼고 내 심장은 말 한마디에 마구 뛰었다. 그가 말하고 잠재의식 수준에서 취한 모든 행동. 나는 이 남자가 우리가 만난 순간부터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욕망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기꺼이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영원히 그의 삶과 연결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열정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는 거칠게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졌고 딩기 호텔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 그날 밤 분위기는 우리의 불법적인 만남에 완벽하게 도움이 되었고 나는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기꺼이 다니엘이 우리의 첫날 밤에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첫 순간부터 나는 이미 그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우리 둘 다 마치 수년 동안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결혼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왼손에 있는 반지를 본 그는 내 목을 꽉 쥐고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당신 남편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테니 당신이 그 순간 정말로 부패한 여자라고 해도 당신을 부패한 여자처럼 대할 수 없을 텐데 나는 이미 다니엘이 내 세상 전체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다니엘이 내 남편과 비교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에게 느끼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남편은 너무나 평범해 보였지만 일어난 모든 일 후에 나는 아마도 처음부터 무관심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나는 그를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고 비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현실이었고 아마도 여전히 어느 정도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내가 만난 어떤 남자와도 달리 평범한 내 존재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가 침대에서 나를 대하는 방법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의 거친 면을 함께 탐색하면서 우리의 만남은 날이 갈수록 더 빈번하고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친밀함을 위해서만 서로를 보고 감정이 없었지만 그가 나를 대하는 방식은 나를 매혹시켰습니다. 관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행한 모든 움직임에서 나에 대한 그의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침실에서뿐만 아니라 낮에도 나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완벽한 연인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느끼게 하는 수준의 배려와 존중으로 나를 대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친구처럼 나는 그의 몸과 그가 나에게 준 즐거움에 매료되었지만 나는 그를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그를 더 일찍 만났더라면 그가 내 남편의 입장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나는 다니엘을 위해 남편을 떠나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내 인생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었고 그의 매력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로 인해 내 실수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매력으로 인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의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가 다음에 나에게 무엇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결코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집착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여 남편과 그녀의 사랑스러운 어린 딸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뭔가 미스라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남편이 사실을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만큼 평범한 사람이 아니거나 어쩌면 내가 너무 그렇지 않아서 알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았다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에게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다른 신나는 밤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데니와 꼭 껴안고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기 중의 추위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데이니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장 열정적인 순간에도 데이니가 남편을 위해 내 몸에 남긴 흔적을 항상 숨겨야 했습니다. 데니는 내가 기혼 여성이고 완전히 그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쁜 여자는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묻고 거친 목소리로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나를 만족시키면 항상 두통이 있거나 너무 피곤해서 흔적을 숨길 수 없습니까? 내 아름다운 노예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는 내 귀에 계속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순간은 큰 소리로 중단되었고 문이 열리자 남편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세상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욕망에 탐닉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중충한 호텔에 있었고 그의 의심만 증폭시켰습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찾았습니까? 나는 놀라서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난장판인가. 데니는 우리 호텔방 문간에 서 있는 남편을 흘끗 보자마자 무심코 그 정확한 말을 속삭였다. 그의 말투에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남편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다는 듯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얽힌 몸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했다가 잠시 후 입술이 떨리며 신음소리를 냈다. 아내에게서 공백을 떼어내자 남편이 소리쳤다. 다니엘은 대답하지 못하고 낄낄거렸다. 남편이 같은 말을 다시 비명을 지르자 남편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예고 없이 공백을 없애세요. 남편이 우리를 향해 돌진하면서 다니엘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차별적인 힘으로 그를 잡아당겼습니다. 나를 침대에 묶은 밧줄이 나를 포로로 잡았다. 베개에서 고개를 들 때 난투가 어렴풋이 보였을 뿐이었다. 시체가 던져지고 가구가 뒤집히면서 격렬한 싸움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바닥 남자들은 짐승처럼 소리치고 싸웠다. 긴장을 풀다 남자 데니의 목소리는 내 남편의 분노를 달래려고 노력했다. 나는 단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의 말은 내 남편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것 같았고 싸움은 데니의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 또 다른 큰 쿵소리가 계속되었다.
내 귀에 닿은 뒤 남편의 격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당신 아내와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남편의 분노만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데니의 도발을 듣고 숨이 막혔다. 나는 남편이 주먹을 치켜드는 것을 목격했고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역겨운 쿵 소리와 함께 데니의 얼굴에 착지했습니다. 데이니는 싸움에서 승리한 남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난투 소리는 영원히 뿌리내릴 것입니다. 내 기억나는 나를 침대에 묶은 밧줄을 다시 한번 잡아당기며 비명을 질렀다. 혼돈이 내 앞에 계속 펼쳐졌을 때 내 시야는 흐릿했지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들을 수 있었다. 그날의 사건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다. 눈물줄기 나는 데니의 허벅지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총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졌지만 우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벽에 피가 튀었고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비명을 지르느라 목이 얼얼했다. 남편이 내 앞에 서 있었고 그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미친 싸움으로 약간 멍든 얼굴로 다가가자 내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도 역시 그는 침대 밑으로 기어 올라가며 신음했다. 다니엘이 30분 전에 나에게 했던 일을 계속해서 나에게 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그는 지금 바닥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의 하반신과 다리는 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아마도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내 목소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나는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대신 눈물과 흐느낌만이 나의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잔인하고 친밀한 행동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고 매 순간 나를 고통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끝내고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손에 움켜쥐고 관자놀이를 누르며 그는 극에 멍한 엘리자베스의 눈 속에 지성이 감정의 기미도 없이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방아쇠를 당겼다. 총소리가 방 전체에 크게 울려 퍼졌다. 나는 눈을 꼭 감고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마치 우리 층의 누구도 문 뒤에서 일어나는 소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았다. 내 머릿속을 미친 듯이 돌게 하는 유일한 생각은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상황에서 만나기 위해 지불한 대가라는 것이었다. 백워터 호텔과 물론 불성실한 아내이기 때문에 접수원은 데이니와 내가 아침 일찍 떠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아직 체크아웃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걱정이 커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우리 방을 확인하러 왔고 끔찍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됐지만 다시 안전해졌고 힘을 모으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박사님은 충격에 온몸이 떨렸지만 다행히 남편과 애인 모두 사망 선고를 받고 죄를 영혼에 짊어져야 했습니다. 나는 평생 그런 부상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더 이상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없어 즉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우리 딸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저를 탓하고 계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죄책감이 남아있는 지금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저 역시 시어머니의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나와 함께 한 정신병원에서 몇 달을 보낸 뒤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겨져 1년 넘게 머물렀다. 장기간 정신과 의사를 계속 만났지만 결국 퇴원 후 일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딸을 혼자 돌볼 수 있을 만큼 정신 상태가 안정됐고 부모님이 아직 살고 계신 고향으로 이사했고 제가 초래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고 제가 저를 믿었던 것보다 더 믿어주셨어요. 나는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를 정기적으로 계속 만났습니다.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했고 가능한 한 달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을 다양한 활동으로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경험한 트라우마를 처리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죽은 애인과 남편의 이미지가 나를 괴롭혔고 오랫동안 더럽고 더럽혀진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내 딸이 12살이 될 때쯤이고 나는 그 딸이 5살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나의 무책임함과 통제할 수 없는 정욕이 두 남자의 죽음을 초래하고 나서도 곧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원인은 나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은 나의 역겨운 행동 때문에 일어났다. 사실 나는 그들을 죽였다. 여러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약을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끔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들을 쫓아가면 더 좋겠지만 내 딸을 보면 내가 옆에 있지 않으면 딸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딸은 제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이자 동시에 그녀는 내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별표를 업데이트하면서 한 일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고 마침내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하고 분명히 나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비록 그가 내 관심을 끌었지만 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데이트하기가 겁이 난다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다시 예전처럼 괜찮을지 궁금해진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게다가 나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 딸에게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딸이 자기 아빠가 그냥 떠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게 바로 제가 딸에게 내 아빠가 그냥 떠났다고 말해주고 나도 그렇게 해요. 내 딸이 아버지의 죽음이 모든 여성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딸이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잠재적인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얼마나 깊은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거나 어떻게 모든 것이 풀릴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아마 가늠하는 신사들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항상 왕족에게 이 비디오를 좋아해 주세요. 곧 만나요, 친구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기꾼은 조만간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카르마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 일어나든 10년 후에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간통과 끔찍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흘끗 보던 중 생각해보니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뜻밖의 사건이 터졌다. 우리 막내 아이가 자기를 돌보기 위해 서둘러 테이블을 떠나도록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질량을 청소하기 위해 수건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휴대폰 잠금 화면에 있는 알림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녀의 의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빚을 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시도하는 동안 내 생각이 흩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처리하기 위해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쿵쿵거리고 아내가 내 마음을 빼앗으려는 게 어떤 기만인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록 몸이 으스스해지기 시작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내 직감적으로 지난 6개월은 우리의 직업과 가족의 의무로 인해 소모되어 아내와 나 사이에 친밀감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러한 깨달음은 점점 커져가는 공포감을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아내와 나는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모든 예방조치를 취했고 성행위에 참여하기 전에 항상 보호조치를 취했지만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잔소리가 계속 나를 갉아먹었습니다. 내 마음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스터리를 풀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이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나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났습니다. 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과 씨름했지만 결국 아내의 행복과 우리 가족의 복지에 대한 걱정이 나의 망설임을 압도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단계였지만 그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텍스트를 스크롤하기 시작하면서 신경이 곤두섰고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해서 읽으면서 최악의 두려움이 확인되었고 현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내가 HIV 양성 반응을 보인 벽돌과 화면에 나오는 마른 요한 계시록의 충격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초현실적인 것 같았습니다. 내 정맥을 통해 흐르는 전류처럼 느껴졌고 나를 무감각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슬픔의 파도, 분노와 혼란이 나를 덮쳤고 아내와 남편과 함께 HIV 검사를 받도록 촉구했던 의사 사이의 대화를 계속 읽으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아내와 의료 상담 및 논의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받은 치료와 그것이 아내에게 가한 정서적 부담을 포함하여 그녀가 내가 아니라 혼의 파트너로부터 HIV에 감염되었다고 의사에게 밝혔고 의사는 그녀에게 나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라고 촉구했습니다. 나는 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머리를 감싸기 위해 완전히 헤매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불신으로 인해 말문이 막혔고 내 감정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우리에 대한 수천 가지 질문과 걱정으로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 우리는 거의 6개월 동안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는 그것이 그녀의 바쁜 일정과 전니가 나는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소한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아내가 저녁 식사는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다시 연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여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떠올랐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신없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절실히 필요한 휴식이었습니다. 전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현관에 앉아 깊이 생각에 잠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에 감동되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녁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아내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아내의 메시지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가 의사와 대화한 내용이 담긴 채팅방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가 의사에게 자신의 불륜에 대해 말하자마자 폴이라는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나는 즉시 그들의 서신을 스크린샷으로 찍었고 그들이 동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식사 후 만나요. 아쉽게도 아내가 아들과 함께 테이블로 돌아왔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자세히 공부할 기회는 없었지만 아내가 테이블로 돌아와 앉을 때 휴대폰은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녀의 모습을 참을 수 없어서 나는 내 아이를 데리고 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서 가능한 한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내 행동의 변화를 감지하고 나에게 무엇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나는 부인했지만 그녀가 저녁 식사에서 대화 주제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몇 분 동안 침묵했습니다. 내 의도는 우리가 긴장 관계의 이유를 깨달은 후 약 6개월 동안 피했던 장애물을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와 논의하기 위해 결국 그녀가 나를 속인 것처럼 그녀를 속이려고 ACT에서 다시 한번 그녀를 붙잡기 위해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 위해 변명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전화를 사용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외도 파트너 사진을 찍으세요.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자고 있는지 주에 깊게 뒤돌아보았고 그녀의 휴대폰을 가져간 다음 조용히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는 그녀의 사진을 보면서 그녀의 폴과 그녀의 의사 사이의 대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친밀한 사진을 보며 분노가 커지기 시작하여 그녀를 내 인생에서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갔지만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녀가 폴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을 때 그녀의 움직임과 행방을 추적할 수 있도록 사진을 저장하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휴대전화에 GPS 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넣어 두었습니다. 자러 가는데 그 영상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억지로 다시 한번 눈을 떠야 했고 그 결과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있었다. 그 비열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거부했다. 내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짐작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과 나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무모하게 참여하는 것 나는 이러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HIV에 대한 나의 지식은 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그 주제에 대해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감정을 처리한 후 나에게 일어난 일의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아내의 연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기억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그를 살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결심은 점심 식사 후에 아내가 폴을 만나러 떠났을 때 더욱 강해졌습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식당으로 운전하는 동안 그녀 뒤에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내 아내는 도중에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폴이 그녀의 사무실 근처 나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녀가 레스토랑에 차를 주차했다는 사실 자체가 EV입니다. 폴도 아내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아내의 차를 운전했다는 사실로 인해 저는 그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테이블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폴은 불신앙에 대해 비난하고 이에 대해 다른 여성과 동침했다고 그를 질책했습니다. 폴은 자신의 동료 중 한 명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에게는 충실이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중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할 수 있게 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무의미한 대화를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즉시 식당을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몇 시간을 혼자 세심하게 복수를 계획하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아내의 도착. 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싶어 아내의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아내가 내 앞에 서 있는 동안 즉시 전화기에 손을 뻗어 아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가오는 축하 행사에 대해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혼 10주년을 맞아 아내는 내가 전화를 끊기를 기다리며 거기 서서 내가 어머니와 통화를 끝내자 아내가 파티에 대해 물었고 나는 이미 초대장을 처리했고 우리는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결혼 10주년을 축하하는데 파티를 하기 전에 미리 상의했어야 했다며 짜증을 냈다. 그녀의 반응을 미리 알고 나는 일부러 그녀의 어머니 앞에서 파티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말을 걸었다. 나는 간절히 원했다. 축하 행사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녀의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삶에서 잠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잠시 동안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기쁨이 그녀의 감정을 자극했고 나는 그녀와 거리를 두고 싶지만 그녀는 내 포옹에서 위안을 구했습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이미 그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빨리 핑계를 대고 그녀가 그 순간 인정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은 채 방을 나갔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 3일 동안 그녀에 대해 더 이상 느끼지 못했던 사랑과 애정으로 그녀와 대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나에게 영원처럼 나는 그 3일 동안 그녀에게 아이들과의 휴식 시간을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초대한 아내의 동료 몇 명을 알면서 그녀가 직장에서 동료들을 초대하지 않겠다고 고집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전화로 파티에 참석했지만 어느 날 나는 그녀의 직장을 직접 방문하여 폴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너무 오래 기다렸던 날 마침내 그를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도착 나는 레스켈 폴과 소셜미디어에 많은 청중을 보유한 여동생의 등장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그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아내에게 그 행사에 가장 잘 보이도록 지시했습니다. 나는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상황은 그녀가 나에게 다정했지만 나는 방에 모인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나는 분노와 결단력이 결합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최근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동안 나는 이러한 모든 상호작용을 능숙하게 피했습니다. 공간 분노와 결의가 뒤섞여 이 현실을 인식하고 저는 이 행사를 여동생이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던 불신앙을 폭로할 기회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한쪽으로 끌어당겨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물을 따라가라고 단호히 재촉했다. 그녀는 나의 불안한 태도를 알아채고 어리둥절함으로 이마가 주름져 잠시 멈춰서 말투로 물었다. 걱정 무슨 일이야? 왜 이상하게 굴어 시선 스캔? 내 답 찾기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을 정리한 뒤 응답해 주십시오. 숨을 크게 내쉬며 라이브를 계속해 주십시오. 진술을 마쳤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 여동생은 내 요청에 흥미를 느끼고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내 계획은 내 불성실한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내 생명과 내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폴을 폭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나는 내 전략을 실행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시간을 끌었다. 나는 단호한 어조로 모든 사람의 관심을 즉시 사로잡았다. 나는 아내와 폴의 사진과 서신을 보여주면서 아내의 불륜에 대한 쓰라린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직면했고 분위기에 걸려있는 나의 계시의 심각성은 방 전체의 시와 속삭임이 합창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의도가 끝나지 않았으며 나의 관심은 폴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방은 내 행동이 그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냈다는 나의 확신을 강화시켰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실이 내 감각이 한계에 도달한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나는 폴의 행동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그가 HIV 양성 반응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내 배우자를 감염시켰고 이로 인해 그가 더 이상의 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승리는 관계와 마음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씁쓸했지만
고통에도 불구하고 짊어질 불성실한 아내에 대한 복수를 구한 것은 나에게 위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의 부끄러움을 무죄로 지켰고 미래에 어떤 피해도 입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아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터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동료들은 비판적인 표정으로 행사를 떠났고 손님들은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불쾌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폴은 제가 가로채서 그에게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가족에게 무단 침입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이 당신을 감시할 것입니다. 나는 그의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손님이 떠났을 때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린 혐의로 당신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불성실한 아내가 실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여 말을 삼가고 안으로 뛰어들어 꽃을 던졌습니다. 다 안다면 화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파티를 열었나요? 왜 나에게 직접 대면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대신 그녀는 이 모든 일로 당신이 무엇을 이뤘는지 요구했습니다. 그녀에게 손짓을 하며 내가 바로 여기에 당신의 망할 실망과 굴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속이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그렇게 쉽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십시오. 가능한 한 멀리 가세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그들 근처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속임수의 전형이라고 명령했고 내 아이들이 당신에게서 그런 것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최근 소식 3년 전 저는 이혼을 신청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아이가 엄마에 대해 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우리의 새로운 삶에 익숙해져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바로 그것이고 그가 더 이상 그녀에 대해 묻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내 전처의 건강에 대한 최신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분명히 내 전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알린 것 같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후 우연히 마주치게 된 모든 일 전처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가족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고 전처는 정신질환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야기의 비결은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오래오래 최고의 모습을 유지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영상의 좋아요를 가장 많이 눌러주신 여러분 이제 곧 만나요.